자, 지금 대통령이 이제 속도감을 주문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 개혁과 관련된 이슈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희 고발뉴스에서 진짜 외롭게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 만약에 청와대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 청와대 청와대 출입 기자. 출입 기자며 동시에 언론 개혁에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네.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다 소상히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거의 대부분 네. 제가 봤을 때 한 3-4명 빼고는 네. 다 언론 개혁에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존의 방식 돈 그러니까- 나눠주고 이런 데 익숙하고 이게 즐겁잖아요. 사실 이제 1기자실, 2기자실, 3기자실이 있어. 1기자실은 소위 말하는 중앙 기자들이고 중앙지들, 2기자실은 이제 지방지들. 네. 3기자실은 뉴미디어랑 약간 좀 군소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기자실에 가 계세요? 저는 3기자실. 네. 그 1, 2, 3 부르는 것도 좀 바꿔야 되겠네. 아니 방 번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네. 네. 이거 바꿔 보려고 지금 하는데 뭐 딱히 뭐 이름 짓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저도 한번 지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1기자실이나 2기자실이 소위 말하면 이제 재래식 매체들이야. 네네. 그리고 이제 3기자실은 이제 군소 매체와 인터넷 매체들이 좀 있어서 뉴미디어 쪽에 좀 가까운 정서가 있는데 재래식 매체들이 수적으로나 영향력으로는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 개혁이라는 말도 잘 안 써. 미디어 효율화 또는 언론 뭐 혁신 뭐 이렇게 일부러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다 대상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발악을 하지 지금. 자, 관련해서 언론 기득권 재래식 매체들의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천식이 아니라 기관에서 나온 신문. 자, 웃기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네. 이게 이제 기자협회 보 네. 제목이 다 생중계하는 시대, 취재 방식 변화에 고민 깊어진 언론. 이게 한마디로 지금 뭐 청와대 기자실 같은 경우는 각 언론사 1호 기자라고 하거든요. 에이스들이 다 와 있어. 어떤 이유로든 에이스들. 뭐 사주의 이해관계 또는 뭐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놈부터 또는 시작해서 취재원하고 가깝든지 뭐 그렇죠. 이런 거요. 그것도 이제 뭐 대통령이랑 뭐 연줄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다 보내서 기본적으로 취재도 시키지만 나름대로 청와대가 권부의 중심이기 때문에 일종의 과거에는 로비스트 형식으로 파견하는 것도 있었어. 어찌됐든 간에 1호 기자들이야. 그런데 야들이 지금 비상. 이게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취재했더라고. 언론 기자협회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다 생중계를 해버리니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뭐 하는 거지? 현타가 오는 거야 지금. 그런 와중에 정보화와 AI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 혁신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취재 방식 변화에 고민이 깊어졌다라고 스스로들 지금 토로하고 있잖아. 여기 내용 보면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약간 비판적인 얘기도 있어. 이게 다 오픈되니까 자기들 일은 많은데 실제로 기자의 어떤 영향력과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들이 더 많이 알아. 이제는. 그죠? 기자라고 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마사지도 안 되잖아요, 이러면. 마사지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봐봐. 마사지 하면 이렇게 댓글이 달린대요. 나도 그 생중계 봤는데 니네 해석 맞지 않아 라며 불신한다. 전통적 취재력이 힘을 잃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기자들이. 그러면 이상호 기자한테 와서 배우고 새로운 방식의 취재, 선택과 집중하는 취재 이런 거로 돌아서면 되죠. 그러니까 전 30년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뉴스가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개다. 하나는 탐사 취재해서 어디에도 없는 AI도 미처 검색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해내거나 아니면 기자가 브랜드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름의 서사를 가지고 그 기자에 대한 신뢰성으로 같은 뉴스라도 그 기자를 믿고 듣거나 보게 만드는 그게 뭐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다른데 그 두 가지가 이상호 기자에게서는 다 구현되고 있어요. 아니 그 30년 전부터 일반 언론은 탐사 보도가 완전히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출입처밖에 없고. 언론도 죽지만 기자도 같이 죽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취재 방식 변화에 고민이 깊어졌다고 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는 전혀 없어. 맨날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도. 그러면서 자 어떤 일을 하냐? 자기네 스스로 탐사를 하건 아니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자의 서사를 쌓아나갈 수 있는 브랜드화를 위해서 개인과 조직이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짜잔 대통령이 계속 SNS 하잖아요. 네. 그거를 가짜 뉴스로 가공해 버려. 열심히 그것도 열심히. 자 보세요. 대통령이 열나 화났어. 이거 보세요. 여기에 밤에 대통령이 올린 거야.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여기에서 설탕세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 네, 그리고 그 하자라고 했어요, 안 하자라고 했어요? 없어요. 하자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설탕세도 그리고 추진 의사도 밝힌 바가 없어요. 그냥 의견들을 물어본 거야, 그죠? 그런데 어떻게 기사가 나오냐? 빠밤. SNS로 설탕 부담금 꺼낸 대통령. 다음은 소금세냐? 이거 대통령이 이거 태영 방송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원래는 이거야 설탕세였어. 기사 바꾼 거야. 바꿨죠. 네, 어. 바꾸고. 네. 설탕세라고 한 적 없는데 왜 설탕세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바로 그 제목만 바꿨죠. 근데 반밖에 못 바꿨어. 설탕세냐? 다음은 소금세냐 이랬는데 여기 설탕 보니까 부담금. 설탕 부담금이냐? 다음은 소금 부담금이냐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정신. 그런 디테일도 없어. 그리고 YTN 국민의힘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더블 코테이션 직접 인용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게 언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하도 황당하니까 바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뭐뭐란 보도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중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했냐면 매일경제에 2. 설탕세 도입해 지역 의료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말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더블 코테이션 네. 직접 인용 부호를 응?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도 않은 세금 그리고 도입이라는 말을 가지고 쌍따옴표. 더블 코테이션을 그러니까요. 쌍따옴표를. 한동훈이 옛날 좋아하던 네. 이걸 했어. 이건 범죄입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 되니까 다시 3시간 뒤에 대통령이 또 올려. 뭐라고?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 설탕 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그렇죠. 왜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따옴표를 붙여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탕세라는 말은 이제 지들이 해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설탕 부담금을 또 매기자.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네. 그죠? 네. 자, 그랬는데 계속되니까 대통령이 이어서 심지어 이제 KBS 경향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건 KBS거든요.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서부터 일반 재정에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뉴스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영상을 공개 안 할 때는 자기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썼잖아. 그렇죠. 관계자 발로. 네. 그거를 막으려고 다 공개했어.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랑 소통하려고 SNS에다 글 올리는데 그걸 가지고도 완전히 가짜 발언을 만들어 가지고 기사를 쓰니까 대통령이 그 바쁜 국정 시간에 시간 부족해서 잠도 못 자는 사람이 계속 이 벌레를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F킬러를 뿌려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사회적인 해악입니까? 언론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럼.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요. 한국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발목을 잡고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데 발목을 잡는 거죠. 발목을 잡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해체될까봐. 옛날만큼 수입이 있지 않을 테니까. 정부에서 퍼다주는 돈이 줄어들까봐. 악랄하다고 보이는. 저도 오늘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대통령은 정말 이 지방선거 관련 없이 뚝심 있게 일한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설탕세 도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패널이요? 아니요, 진행자가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대통령은 할 일을 하는 사람, 대통령은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국민만을 본다라고 하면서 그게 더 심한 가짜 뉴스라니까. 저 정말 너무 아니, 뭐 놀래가지고 텍스트를 얼핏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악이냐 선이냐도 있고 텍스트를 정확히 안 보고 앞뒤가 맞지가 그럴 수 않잖아요. 있는데 문제는 설탕세. 따옴표죠. 네. 따옴표는 이거는 정말 이건 되게 나쁜 거죠. 아 저는 해보세요. 손가락이 잘 안 설탕세라는 움직이세요? 왜요? 큰 따옴표. 네. 따옴표 되게 크다. 저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의견을 묻는 거면은 내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미 예를 들면 방침이라고 하면은 요즘 두존크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두쫑크 좋아하는 사람들 두쫑크라는 것만 이렇게 뭐 내걸어도 뭐 어떤 가게든 막 줄 설 정도예요. 헌혈이 들었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두쫑크는 그렇지만 굉장히 달잖아요. 근데 안 먹어봤어요. 예.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아직. 예, 근데 예. 예, 근데 굉장히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막 연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두쫑크 같이 단 거 먹으려면 이제는 더 비싸지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막 이런 연결이 막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설탕이 아니야 소금이야 막 대통령은 이미 뭐 이거를 시행 방침으로 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부풀리는 게 진짜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국민들이 직접 더 대통령의 발언을 청취하시고 아니면 저희처럼 뉴스 있는 그대로 그냥 뇌피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팩트에 기반한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